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카로드에서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최우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KMO 이제 1차 직전이죠. 이제 9일 정도 남았고, 어제가 제가 알기로는 수험표 출력 가능일이었는데 다들 확인하셨나요? KMO 1차 수험표 출력일이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여기는 저희 그 아이들 수업 이후에 이제 자습하고 시험 보고 하는 저희 스터디 카페입니다. 아이들이 원래 이렇게 지금 마주보고 앉아 계시는데 원래 이제 한쪽으로 몰아놓고 자습 분위기 형성해서 선생님들 같이 자습하고 아이들 하는 곳이고요. 제가 몇 가지만 그 안내 드리고 저희 김진수 원장님 모시고 이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 제가 살짝 넣어놨는데 1차가 이제 5월 18일이죠. 그래서 18일 이후에 20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에 저희 그 선생님들 해설 강의를 바로 찍어서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저희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 이 장소 같은 시간에 1차 분석 설명회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 아니면은 저희 어머님들께 문자로 안내 드리면 그 설명회도 오셔서 1차 분석 설명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희 김진수 원장님 먼저 나오셔가지고 KMO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저희가 KMO 이후는 대부분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영재고 쪽으로 중2 어머님들이시면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도 설명드릴 거고, 김진수 원장님 나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정진우 부원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저희 레드관 수업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 언제 개강을 하고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기하 담당하시는 한웅희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그 이번에 개강하는 반 이제 실전반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이들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요. 오늘 시간 내서 오신 만큼 자리 끝까지 하셔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김진수 원장님 모시고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불을 좀 꺼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진수 원장입니다. 시험이 2주 전이라 네, 많이 정신들 없으신 시간이죠. 그죠? 네. 가르치는 저희들도 이제 한참 좀 달아오를 만큼 좀 달아온 시기라서 뭘 더 해주고 싶은데 사실 마땅히 해줄 건 남아있진 않고, 애들 컨디션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같이 불안해지고 또 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KMO 수업이나 KMO 시험 대비 뭐 영재학교 입시 대비 참 오래 했는데 정말 적응 안 되는 기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시험 한 1, 2주 전에 이 기간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실력과 좀 별도의 좀 번외적 요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시험 당일이 됐을 때 얼마나 제 실력을 다 발휘해서 시험에 임할 수 있냐, 이런 것들로 사실 거의 대부분 50% 이상은 좀 당락이 결정되는 시기니까 마지막 2주는 아이들 이제 컨디션 조절에 최대한 좀 힘을 쓰시는 기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동시에 1차가 끝나고 나면 각자의 노선대로 해서 이제 다음 커리큘럼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2차에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저학년들은 이제 1차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 이제 리프레시하는 기간도 있어야 될 거고, 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2차를 넘어서든 그렇지 않던 간에 이제 입시 대비에 슬슬 판 준비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꽤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일정이나 커리큘럼들은 추후에도 계속 설명회 자리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한꺼번에 다 예전에는 많은 얘기들을 어머니들한테 다양한 정보로 드리기 위해 참 많이 얘기 드렸었는데
끝나고 나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게 그날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리니까 뭘 얘기했는지를. 그래서 뭐 약간은 수위를 조금 낮춰서 오늘 저는 어쨌든 기조연사 격으로 지금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나 아카로드 지금 경시반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 두 이제 관리자분께서 얘기를 해 주실 거고, 저는 그냥 다른 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1차가 끝나고 나면 또 새롭게 뭔가 분위기 전환을 하는 차원에서 학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때마다 굉장히 처음 KMO를 들어오셨을 때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이 있으신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암묵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하실까 모르고 있는 건 아닌데, 제일 먼저는 이제 실제 어머니들이 최근에도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고민의 화두를 잡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조금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고 해서 몇 개 좀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봤었어요.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목고 학원을 알아보고 싶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특목고 학원은 뭐 영재학교 입시 대비하는 학원일 수도 있고 KMO 대비하는 학원일 수도 있고, 참고로 지금 이 문구는 이제 KMO 학원을 알아보시던 학부모였던 걸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글에 대한 댓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기는 했었는데, 결국은 학원 선정에 있어서 우리 아이의 어떤 시험 대비를 위해서 고려하시는 사항은 크게 이 세 가지 줄이었던 것 같아요. 높은 반 나온 곳으로 등록할 것 같아요. 뭐 역량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교재 등 운영상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오랜 기간의 전통은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다 이 얘기들의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예상대로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거, 우리 아이가 이 학원에 관심이 생겨서 반배정 테스트를 보고 나면 어떤 반에 배정이 될 거고, 그때 그 다음에 바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건 우리 아이의 들어가는 반 담당 선생님이나 그 관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퀄리티가 높은가. 그래서 반별마다 진행되는 이제 퀄리티와 밸런스가 좀 중요하신 것 같았고, 두 번째는 이제 각자의 개개인의 역량으로만 그냥 중구난방 운영되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조직화에 움직이는 시스템이냐, 이것도 좀 중요하시게 보시는 것 같았고, 마지막은 이제 전통. 강사의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스펙이 어느 정도 돼서 그 노하우를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요 세 가지죠. 시기별로 약간의 중요도의 차이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입문에 들어오시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좀 입문 설명회를 따로 했었고 한 200명가량 어머니들이 오셨었는데, 입문반 들어가실 때는 요 고민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기초 단계 시작반이라서. 근데 이제 요거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되, 요거에 조금 더 이제 힘이 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초 단계의 수업이니까 강사가 내뿜어줘야 될 노하우의 어떤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실전 이후에 대한 내용보다는 다소 좀 그래도, 그래서 우리 아이를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여기에 힘을 싣는데, 실전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로 많이 넘어오시죠. 2차 시험이라고 하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1차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의 갭이 엄청 벌어져 버린 시험이라서, 지금 최근에 KMO는 2차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는데 1차 시험의 난이도가 지금 너무 떨어져 버렸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논리와 어떤 스킬적인 요소들을 예전에는 참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KMO 1차에서도. 근데 요게 이제 계산이나 어떤 직관적인 요소로 많이 전향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1차를 되게 높은 상으로 받고 나서도 2차에서 무상이 나오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특이한 사례였는데, 최근에 한 2, 3년간의 최종 결과를 다 비교 분석을 해보면 1차에서 금상 나오고 2차에서 장려 나오고, 뭐 1차에서 은상 나오고 2차에서 무상 나오고 하는 사례가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막 분위기가 잡히는 것도 있어서, 그러면 2차가 어머니들이 느끼시기에는 이제 상대 비교치가 없으시니까 2차가 1차보다 정말 더 많이 어렵구나로 느끼시겠죠. 그런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얼마만큼의 시험에 대한 노하우를 잘 가지고 계시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카로드 지금 수학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 체계나 노하우적인 측면들을 간략하게만 조금 보여드리고 오늘 이제 연사를 넘길 건데요. 한마디로 그냥 뭘 얘기해드리면 제일 정확할까라고 했을 땐, 그냥 지금 제가 아카로드에 넘어와서 수학과 운영을 하고 있는 전체 시스템상의 조직도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일목요연하게 전달드리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었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요건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KMO와 영재학교 입시 강의를 한 13년? 조금 넘게 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학원 원장으로서 좀 대형학원 원장으로서 있으면서 운영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만 소수 일부가 조금 바뀌는. 저는 항상 시작하면 이제 수업이나 관리의 프레임워크 개발이나 지시에 집중을 하죠. 이 프레임워크는 두 가지로 쪼개져요. 애들 관리에 있어서. 일단 1번은 개개인의 학생별로 이제 성적 분석이나 관리를 어떻게 구조화할 거냐. 두 번째는 각각에 대한 레벨, 즉 반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공할 거냐에 대한 개발과 운영에 대한 프레임워크죠. 이 각각의 프레임워크에서 첫 번째 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성적 관리 개발 보급. 쉽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매 주마다 혹은 매 일마다 테스트를 보고 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데 그럼 어머니들하고 저희하고 소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성적표 종이거든요. 그럼 그 성적표 종이 안에 어떤 분석 데이터를 넣어서 어머니들하고 소통을 해야 전체적인 임팩트가 조금 더 생길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각각의 시험마다는 각각의 목표치가 있을 테니까 KMO는 입상이 있을 거고 영재학교는 합격이 있겠죠. 그 각각에 대해서 그동안 잡아놨었던 데이터의 표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표본과 비교해다가 올해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목표 달성에 대해서 그 성적에 관련된 기준점이 어느 표본상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체크가 두 번째 이제 프레임워크 내용이겠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자습관리 개발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성적이 나왔는데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에 대한 후차 관리 그 후차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할 거냐 자습관리에 대한 방식의 운영이죠. 뭐 재시험을 어떻게 본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떻게 애들 과제 체크를 한다던가 그 후에 다시 보충학습을 어떻게 남겨서 불러일으킨다던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이제 프레임워크 상에서 나타나는 요소고 반별에 대한 문제 개발 요소는 이제 두 가지로 많이 만들어져요. 첫 번째는 이제 교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신유형 문제 개발. 그래서 문제들이 다 개발되고 나면 하나의 교재가 만들어질 거고 그 교재에 관한 문제들이 다 소팅이 되고 나면 이제 담당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교재에 대한 문제들을 다 테마별로 정리하죠. 이렇게 해서 교재 개발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이렇고 나서 이제 관련된 테스트도 볼 거고 문제에서의 예습에 대한 어떤 역량 체크도 좀 할 거고 이 과정에서 분명히 영역별로 테마별로 부족한 아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기초 문제라든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제시해서 다시 추가 자료를 제공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준비 과정이 다음 프레임워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 2010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첫 강의를 했을 땐 요거 이제 했었고 그러다가 1년 지나서 팀장 달아주더라고요. 제가 좀 사실은 나이대에 비해서는 이쪽에서 꽤 뭐랄까요 이게 승진이 빠른 케이스였거든요. 좀 어린 나이에 원장을 좀 일찍 달게 돼서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참 나이도 많이 속이려고 애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저하고 통화하신 분들은 한 50대 넘으신 분인 줄 알았다 하고 오시는데 너무 젊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 원장이랍시고 막 이러고 떠들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당시에 계셨던 상담실장님들한테 잘 아시나요? 너무 어리신 것 같은데 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제가 원장이라는 타이틀로 학원을 운영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타이밍이 운영하게 된 타이밍이 35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35, 6. 지금 제가 42인데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이제 30대 첫 해 여기서 했다가 1년 뒤에 뭐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했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어떤 프레임워크는 다 요 구조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제 팀원들과 제가 잘 함께 이제 호흡을 맞췄던 선생님들과 이제 같이 넘어와서 조직 구성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일들을 지금 저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성적 관리나 개발 고객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의 이제 총 헤드들이 시작을 하겠죠. KMO는 정진우 부원장님이 하시고 계시고, 영재학교는 유민우 부원장이 지금 하고 있고, 자습 관리 관련된 부분들은 각각의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해요, 항상. 그래서 실전은 한웅희 팀장이 지금 하고 있고, 임무는 하얀 팀장이 하고 있고, 영재고 같은 경우는 두 팀장님들이 하고 계시고, 수업 문제 개발 보급이 사실 저한테는 이제 제일 중요해요. 매년마다의 업그레이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관련된 이제 연구 관리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소속 연구팀들이 좀 있었어요. 알바생을 써서 연구팀을 구성했던 적도 있었고, 이제 아예 전문화된 연구팀을 좀 구조화했던 적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영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김동희 박사님하고 계속 제가 해왔던 일들이라 지금도 여기서 같이 연구팀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KMO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제가 보석 같은 이제 강사를 하나 얻게 된 거죠. 이제 IMO 4회차 은메달 가지고 있는 이정호 대표하고 같이, 지금 이정호 대표는 지금 여기서 수업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팀들하고 문제 개발이 지금 좀 진행되고 있고, 그 후에 이제 얘를 테마별 정리하거나 추가 자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강사들이 다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아카로드 수학과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다. 그러니까 어느 수업을 확인하셔도 선행이나 어떤 내신을 관리하는 블루관에서부터 KMO 시험을 담당하는 지금 경시반, 그리고 영재학기 입시를 담당하는 영재고반, 모두 다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진행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를 하는 건 각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아카로드 수학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고, 그렇다면 어머니들한테 제가 그냥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얘도 마찬가지다에 대한 상대적인 어필만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저희가 경시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룹의 레벨링인데요. 크게 이제 3개의 레벨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해마다 이제 2차를 담당하거나 이제 평소 1차 분기 때 탑반의 레벨을 갖게 되는 T반은 요 4사람들이 보통 이제 진두지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실전반에 해당하는 IJ 반은 요 4사람이, 2반은 또 요 4사람이 진행을 하는데, 과목별 혹은 반별에 대한 어떤 팀원 구성의 밸런스가 어떤지는 제가 굳이 먼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어머니들께 판단을 맡겨드리고 싶어서 그냥 아예 까버렸어요, 요거. 경력과 스펙도 약간은 조금 맛보기로라도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선생님들의 거의 80~90%는 저하고 같은 학원에서 이제 계속 오랜 기간을 해오시던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이제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만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2010년도에 이 판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 당시 때 저보다 5개월인가 6개월인가요 먼저 와서 수업하고 계셨던 분이 정진우 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전학원 1기로 이제 시작을 해서 좀 판이 커졌을 때 시작됐던 학원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기, 6기까지 넘어갔더라고요. 이 중간 관리자가 변화하는 보폭이. 그때까지 이제 계속 있었던 사람인 거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요렇게 막 변화가 좀 생겼었어요. 제가 막 KMO반에서 정수 담당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팀장 관리하면서 관리자로 넘어가니까 그에 대한 자리가 이제 여기 김태우 쌤으로 넘어갔었고, 근데 김태우 쌤이 이제 요거 한 2년 정도 하시다가 고등부 하고 싶다고 나가셨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권창모 쌤 들어오셔가지고 요 담당하셨었고,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계시던 분이 있었다가 뭐 처음에 뭐 어디 갔니? 뭐 한웅희 팀장이 있는 거고, 조합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이분이 하고 이분이 하고, 요 리듬들을 사실은 한 10년 넘게 계속 지켜와 보던 입장이어서 어떤 식의 리듬으로
어떤 수업을 해야 되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알 만큼은 좀 알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들께 최종 판단을 좀 맡기고 싶어서 일단 요 멤버들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어느 반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올해 이제 KMO 1차가 끝나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제 2차 대비를 시작하는 시점에 아카로드로 합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P반에 있는 선생님들과 주로 합류를 하시게 될 거고, 참고로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4명의 사람 같은 경우는 경시반에 집중하는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이제 2학년들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이 선생님들과 메인으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중간중간 한 텁씩 이제 영재고 대표들을 지금 만나게 될 거예요. 영재고 대표 강사 4분들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9월 달부터 자연스럽게 이첩이 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 이제 올해 1차가 잘 마무리가 안 됐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뭔가 리프레시하는 측면에서 요 4분의 선생님을 만나서 시작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어머니들께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주변에 어떤 선생님들이 있었고 제가 데리고 함께 이제 동료로서 활동하던 선생님들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꽤나 좀 경험적으로 많이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지금 모아놓은 멤버들한테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때보다는 수업의 질적인 측면은 확실히 조금 많이 압도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매년마다 항상 운영을 하면서 제일 많이 걸렸던 요소 중에 하나가 네 과목 선생님의 어떤 역량의 밸런스를 꼭 잡고 싶은데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해서 좋은 선생님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뽑아본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 놓으면 이제 너무 각자 도생으로 가는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걸로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들도 꽤 오랜 기간 경험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뭔가 관리적인 차원의 임팩트를 조금 잘 부여해 보려고 했을 땐 또 한켠에서는 과목에서 뭔가 빵꾸가 나는 요소의 컴플레인도 꽤 많이 들어봤었어요. 근데 앞서서 다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멤버들한테 있어서는 적어도 관리나 아직까지 지금 제가 여기 2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이 팀을 이끌고 가면서 아직까지 관리나 수업의 컨텐츠나 혹은 수업의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니들한테 뭔가 컴플레인을 받거나 이건 좀 수정하길 바랍니다 라는 요청을 아직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경시반 운영에 있어서 각 관리자 편에든 저한테 직접적으로든 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컴플레인은 너무 빡세다였어요. 네.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한다가 유일하게. 근데 뭐 이 얘기하고 이제 저는 마무리할 텐데 처음에 KMO반 세팅을 할 때도 영재고반 세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세팅을 할 때부터 가장 먼저 유념하고 봤던 이제 머릿속의 구상안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조직도 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애들은 되게 빡빡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맨날 지적당할 거고요. 그것 때문에 맨날 또 뒤에 가서 공부해야 되고요. 문제는 잘 보지 못했던 것만 나오니까 풀면서도 이게 내가 뭐 어떻게 푸는 건지 정돈도 잘 안 될 거고요. 그것 때문에 또 이거 걔 잡아내겠다고 출가 문제 또 풀라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은 엄청 빡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역량이 수업을 전달하는 스킬로서도 그리고 강의를 하는 어떤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스킬로서도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의 어떤 이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어머니들한테 돌아오는 가장 저한테 희망적인 메시지는 빡센데 아이들이 되게 학원을 가고 싶어요 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빡세다도 나왔고 100% 달성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학원 가는 걸 되게 재밌어 해요 라는 얘기도 지금 꽤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향성이나 어떤 준비의 과정상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감사하게도 이 아카로드 수학과에 그래도 많은 관심을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이러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각자의 관리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역량들을 준비하고 있다면 거기에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좀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발전하는 팀이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요.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끊이지 않고 계속 좀 이어져 가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호흡도 같이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지금부터의 이제 이야기가 중요해요. 저희 정진우 부원장님 나오셔서 1차 이후에 전반적인 커리큘럼 안내해 주시고 그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경시반 부원장 정준입니다. 오늘이 지금 5월 9일인데 지금 이제 KMO 끝나고 나면은 5월 18일부터 바로 빠르게는 2차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영재고반이나 경시반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정규 커리가 9월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월부터는 사실상 명확해요. 체계화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6월, 7월, 8월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도 끼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딱 초등학교 6학년 중1 이하의 2차 진출생들을 제외하면은 그 커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라서 그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저는 일단 말씀드릴 거고 그 각각의 반에 대한 이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한웅희 팀장님이 저 뒤에 나와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2학년 제외하고 1학년 초등이라고 먼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KMO 1차 파이널 막바지인데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TIS는 4월까지의 반이었고 그 뒤에 이제 5월부터는 4월 말부터는 EF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하고 1학년을 따로 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EF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1차를 통과하면은 KMO 2차 바로 시작을 하고 1차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선행하고 그리고 KMO 1부를 진행을 하면서 KMO 실력이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게 관리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필수인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반 같은 경우는 뭐 깔끔합니다. 여기서 6월부터 8월까지 열심히 KMO 2차 요즘은 뭐 2차를 완전히 2번 하고 이런 학생들 많이 없기 때문에 KMO 2차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론 예제 막 쉼없이 달려가지고 11월까지 바쁘게 달려가지고 시험을 쳐야 되고요. 결국은 이제 뭐 1학년 이하에서 1차를 잘 못 봤다, 1차를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1차를 한 번 더 보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저희 중급 이론 실전반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 이제 뭐 한 달 가까이 걸려요. 결과 나오는데. 그러니까 1차를 치고 나서부터 갭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예상 컷으로 잡아가지고 2차 반에 넣는 학생들은 저희가 완전히 딱 저희가 예상한 컷보다는 한 1, 2점, 한 2, 3점 가까이 좀 혼란스러운 한 2, 3점 가까이는 좀 낮게 잡아가지고 2차 반을 구성을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거는 점수가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높아져가지고 장려상이 되는 학생이 발생하는 것보다 반대로 커트라인이 낮아져가지고 2차 대상자였는데 그때까지 2차를 못 보고 있는 학생이 발생했을 때의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 한 달 정도를 2차를 놀아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동상 겨우 걸렸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낮아가지고 동상 만약에 걸렸는데 그 생각보다 나는 장려일 줄 알고 장려도 혹시 안 될 줄 알고 2차 준비를 안 하고 있어서 한 달이 날아가면 사실 그 애는 2차를 못 보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은 낮게 잡아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8월까지 그냥 2차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2차 이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긴장감 있게 익히고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1차 쪽으로 합류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이하 전체적인 그림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 2학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2차 반 같은 경우는 저희 1차 끝나고 나서 직후에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여러 가지 저희 2차 반의 장점이라든지 뭐 그 운영상의 시스템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뭐 일단은 이제 8월까지는 주 3회로 들어가요. 일단 여름방학 때 특강이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뭐 당연히 하는 거는 2차 이론들, 뭐 흔히 말하는 고급 이론들 그냥 하나씩 적어줬어요. 이거는 이제 뭐 각각의 선생님들한테 그냥 뭐 칸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선생님 이게 2차 하면은 뭐가 제일 생각나요? 정수에서는, 기하에서는, 조합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물어봐서 하나씩 적은 거예요. 뭐 사실 이제 2차 행위어가 2차 정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2차 하면 뭐가 생각나지? 1차에서는 절대 안 하는데 2차에서는 뭐 하지? 2차 행위어 일단 하는 거잖아. 뭐 조합 마찬가지. 조합은 사실 뭐 그래프 이론, 우리나라 조합에서는, 조합 2차에서는 그래프가 일단 비중 자체가 너무 높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 되게 그래서 그래프 강국이에요.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 뭐 함수 방정식 심화, 그다음에 저 기하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제가 조화 점열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2차에서 배우는 상징적인 단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과목별로 주 2회, 그리고 WT 들어가고 6, 7, 8월에 모의고사 한 번씩 보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형적인 1차 때하고 비슷하게 이론적인 느낌을 강조하면서 가는 분기고, 9월 달부터는 여기도 파이널이죠. 월화수목금 5회하고 주말에 모의고사 보고, 과목별로 서술 첨삭이 화요일 목요일에 들어가면서 얘들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어쩌면 지금 막 하고 있는 KMO 1차 파이널보다 훨씬 질적으로 타이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직후에 설명회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자, 일단은 그 다음 주 일주일 쉬고 다음 주에 개강하는 반인데, 저희 이제 컨셉은 그래요. 확실하게 수원은 확실하게 잡아가자. 그러니까 어떤 선행학원에서 경시를 했던 학생들이 어떤 선행학원에서 어떻게 수원을 하는 것보다도 수원은 완벽하게 잡고 가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선행을 하면서 마치 KMO 파이널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떨어질 것 같은 시기인 6, 7, 8월에 긴장감을 최대한 유지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이제 반이동이라든지 아니면 테스트를 통해서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최대한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유지해서 수원은 확실하게 잡고 가자. 그리고 경시에 대한 감각은 실전을 했던 학생이라면 최소한 하락하지 않게 만들자. 조금이라도 상승하게 만들자라는 정도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은 선생님 한 분이 일주일에 4타임 들어가면서 80분 4타임 들어가면서 8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완벽하게 진행을 하고, 경시 실전 문제는 과목별로 한 타임씩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맥락, 이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제 1차가 끝났으니까 지금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2차까지 고려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올해 우리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승부하자.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는 학원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기에는 이론 정리 다시 한번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이제 예제들하고 그에 대한 이론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좀 어떤 베이스를 환기시키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WT는 선행하고 경시하고 합쳐가지고 주일에 보고, 총복수 테스트 저희 하고 있는 총복수 테스트는 월 1회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배정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반배정도 계속 총복수 테스트가 끝날 때마다 진행을 할 거고, 실전 테스트 타이트하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같은 경우는 뭐 다시 한번 이 학생들이 중급이론 반 중에서 높은 반들을 차지를 하면서 전체적인 학원에 좀 상위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상위권에 매진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정규 커리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1학년 이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 학생들 사실 뭐 그 KMO를 두 번째 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더 이상의 길이 없어요. 그 다음 해에는 KMO 상 반드시 받아야 되고 높은 상 받아야 되고 2차까지도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커리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학년이에요. 2학년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마찬가지로 KMO 1차 파이널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2차 반은
6월부터 8월까지 2차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6월부터 8월까지 2차를 가지 못한 학생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경시에 기반한 창의수학 연습을 하면서 이제 영재고반 들어가면서, 영재고반 들어갈 때 처음에 반 배정 받을 때나 아니면 들어간 직후에 본인들이 좀 더 익숙하고 좀 유리한 위치에서 조금 더 높은 반에서 조금 더 좀 익숙한 환경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열심히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서 6월부터 8월까지는 KMO 2차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9월부터는 영재고반으로 넘어가요. 영재고반으로 넘어간 반 이름은 SQ반이고, 지금 너무너무 유명한 아카로드 서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들어와가지고 2차를 진행하면서 저희하고 연계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쪽 마찬가지로 8월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영재고반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여기는 어차피 KMO 2차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중간에 8월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일부 들어오셔가지고 애들이 이제 미리 익히는 작업들까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6월부터 8월까지는 여기 끊겨버리잖아요. 8월까지는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고, 9월부터는 영재고 실전반으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은 학원에서 같이 아카로드 영재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 해주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서 저희가 열심히 가르쳤던 애들이 영재고반 가가지고 잘 적응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이쁨 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5월부터 지금부터는 여기 독서실 같은 데서 영재고반 선생님 만나면 막 또 좀 더 막 상긋하게 웃으면서 막 인사하고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선생님들이 이제 가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애들이 요렇게 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래도 조금 모르는 학생들이지만 조금은 알고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보와 특징 많이 전달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같은 학원에서 연결될 수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책임을 다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저희 SI반으로 넘어가는 9월부터 SI반으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조금 이제 크리티컬하게 있었는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2학년들의 내신이 있어요. 내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KMO 2차를 개강을 하긴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빠져버려요, 내신하러.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단절이 있어요. 6월부터 8월까지는 꽤 긴 단절이 있어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과목도 많고 애들이 부담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그 기간에 1차 발표가 나요. 그래서 아까처럼 저희가 조금 낮게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장려상으로 빠진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들은 KMO 2차 이론을 끝까지 하는 게 그렇게 큰 실익이 없어요. 2학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게 영재고반에서 먼저 그 시기부터 이제 5반이라고 장려상 특별반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 미리, 영재고반에서 공부 미리 하면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지금 학생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아까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실전반으로 넘어오는 학생들이 2학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비슷하게 조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뭐 2차는 똑같습니다. 2차 하는 거 완전히 똑같고요. 기말고사 휴강이 있다는 것만 달라요. 그리고 8월부터 영재 8월까지는 여기서 이제 약간 여기가 조금 달라지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재고반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조금 조인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영재고반으로 넘어가는데 조금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칠 수 있게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조인하면서 선생님들이 퍼져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래 경시반에 있던 선생님들은 뭘 가르치고 새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뭘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경시적인 요소, KMO 2차에도 과목별로 경시적인 요소하고 창의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조합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갈려가지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냥 영재고반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 2학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9월 같은 경우는 영재고 실전반이 개강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수학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하고 과학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보통 이제 월수금에 2차반 진행을 하고요. 이 토요일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서술 특강을 보통 하게 돼요. 학생들의 이제 스케줄 굉장히 힘들긴 한데 이 시기에 그래서 7일이 된 데에다가 모의고사까지 보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2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굉장히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타이트하고 미리 11월 달에 시험이라는 걸 한번 먼저 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중도의 차이가 있고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역시 2차 설명회 진행을 하면 확연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재 준비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애들이 굉장히 이제 퍼져버리는 시기예요. 2학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2학년이 퍼지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그냥 2학년이라서고요. 굉장히 퍼집니다. 그냥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이제 현 MF반하고 지금 3월부터 시작한 기본반 학생들 일부가 아마 이 반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에 주 2회로 진행을 하고 일요일에는 수트 특강이 진행이 돼요. 수트 특강은 겨우겨우 날짜를 맞춰가지고 완결할 수 있게 지금 수트 잘하시는 전문 선생님하고 협의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고 작년에 진행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창의수학을 2번 진행을 해요. 2과목씩 묶어가지고 창의수학이라는 건 사실 과목의 개념이 그 경시처럼 그렇게 딱딱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과목별로 나눠가지고 일단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마찬가지로 화목에 비슷하게 진행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중간에 기말고사 휴강도 있고 이런저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나간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나가고 분량은 조금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저 수투는 일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월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돼요. 그냥 아주 명확합니다. 9월부터는 이제 영재고 종합반이 개강을 하기 때문에 수학은 과학은 이렇게 뭐 같은 반으로 진행이 되는 Q반 제일 높은 반, 5반 다음 반 그리고 일단 실전 중에서는 제일 낮은 반 R반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여기서 이 과정을 특히나 KMO 1차를 이제 파이널을 진행을 하고 8월까지 열심히 준비한 학생은 사실 여기는 없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적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카로드의 시스템이니까 적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9월에 넘어갈 때 연속성이 생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 아까 장려상 특별반이라고 했는데 이 시기는 이제 1차 발표 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6월 개강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뭐 사실 많은 학생들이 해당 사항이 없어가지고 좀 망했으면 좋겠는 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KMO 2차반 수업을 기말고사 전까지 쭉 같이 할 때 하는 건 뭐냐 하면은 2차에 대한 1차를 벗어난 느낌에 대한 어떤 이론들이 그냥 조금 가볍게 나오는 시기예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무거운 거 시작해가지고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무거운 거 막 주입하면은 그냥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같이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8월까지는 영재고 반에서 영재고 대비반에서 2차 중급 이론, 영재고에서 쓰일 2차 중급 이론과 심화 이론 거기에다가 좀 심화 창의 수학을 곁들여 가지고 진행하는 수업이 8월 말까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진행을 한다. 예, 뭐 사실 여기 좀 입반 테스트를 잘 보고 이쪽 반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되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저희가 진행이 돼요. 8월 달까지. 사실 8월 달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뭐 초등학교 5학년도 일부 있겠죠. 그런 학생들이 딱 2차에 들어가면서 아싸 나 이번에 시험 잘 봤어. 2차 이번에도 잘 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의욕 넘치는 학생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들 혼란에 저도 혼란스럽네요. 뭔 소리지? 다들 혼란에 빠지는 시기인데 혼란에 빠지는 시기 의미하고 확실합니다. 혼란에 빠지는 시기인데 자, 일단은 1학년들이 1차를 만약에 통과를 못해 2차 대상자가 안 된 경우는 일단 KMO를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언제부터 진입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부터 생각이 돼요. 저희 6월달 프로그램
설명드렸지만 6월달 프로그램하고 전혀 안 맞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1차에서 조금 이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선행이 너무 느려서 선행 다시 잡아야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선행 사실 너무 빨라서 수원 다시 하는 건 진짜 필요 없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월에 진입을 하기 힘든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들어야 되는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만큼 혼란스러운 시기고, 2학년들은 심지어 1차를 통과해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1차 통과하긴 했는데 지금 과학도 많이 안 돼 있고 선행도 바쁜데 2차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 사실 결국은 상담을 하고 나면 한 70%는 그래도 2차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로 귀결되긴 하는데, 그래도 선행이 너무 안 돼 있거나 과학이 너무 느리거나,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영재고가 조금 이제 특이점이 있거나, 그러니까 서술형이 아주 뭐 서술형 아닌 시험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서술보다는 문제를 맞추는데 주력해야 되는 영재고에 나는 꼭 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KMO 2차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2학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금부터는 혼란의 연속이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영재고 시험 합격 발표가 딱 나는 그 순간까지 그냥 계속해서 이제 그냥 질풍노도, 사춘기 1년 연장, 중2병, 중2병 넘어가서 중3병으로 그냥 쾌속질주하는 시기라서 사실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잘 잡아가지고 스타트를 해줘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다 떠나가지고 고장났네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넘기니까 안 되네요. 됐나요? 사실 이 말씀 딱 하나 드리려고 넘기려고 그랬는데, 이 한 줄 말하려고, 이 덕담 한마디 하려고 이걸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오늘 5월 9일이에요. 아직까지 9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준비를 미리 하고 계획을 짜놓는 건 좋지만 지금의 모의고사 점수, 지금의 실력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단해가지고 올해 1차 지금 끝내시면 안 돼요. 남은 9일 동안 어떤 학원에서 지금 어떤 형태로 공부를 어떤 점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남은 9일 동안 굉장히 많은 성적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KMO 시험은 아까도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낮아졌고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한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들한테 잘 맞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의외의 결과가 아니라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120% 뽑아내가지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또는 학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1차에서는 본인의 실력일 수 있어요. 남은 9일 동안 굉장히 실력 상승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9일 동안 바짝 끌어올려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시험장에는 긴장 안 하면서 가는 게 좋긴 한데 긴장을 안 하는 건 자신 있어. 왜? 포기했기 때문이지. 이런 긴장 안 하는 거 말고, 야, 소풍 가는 거야. 건대 위치 어딘지 알아보러 가는 거야. 처음 가는 거야. 너무 연못 크다던데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깔끔하게 본인이 잘 노력해서 잘 마무리 지어서, 그리고 컨디션 좋게 큰 부담 없게 평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KMO 1차 마지막 정리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 더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짧게는 6개월 동안, 그리고 길게는 1년 넘게 굉장히 많은 시간, 굉장한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학원, 준비했던 학원이 어디든 어떻게 들어갔든 1차에서는, 그리고 KMO에서 앞으로 진행될 많은 시험에서 본인들 실력들 꼭 발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아카로드하고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다음부터 이제 진행하는 거는 저희 각 반별로 진행하는 세부적인 관리 방안이니까 좀 유념해서 봐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희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잠깐 다시 나왔는데요. 중간에 아마 어제 제 기억으로는 정진우 부장님 아마 애들 마지막 막바지라서 새벽까지 아이들하고 아마 그 자습 감독하시고 하셨을까봐 제가 잠 좀 깨시라고 잠깐 소리 좀 내봤고요. 그 저희 자료 보시면은 자료 안에 저희가 낮장으로 해서
아마 입반 신청서 그 입반 테스트 신청서 넣어 드렸을 거예요. 한 장짜리. 중간에 작성하셔가지고 저희 나가실 때 계셨던 상담 실장님들께 내주시면 그 상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이제 저희가 스케줄 잡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미리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2 어머님들께서는 저희 팀장님 말씀 끝나시고 잠깐 남으시면 저희 상담실 홍 원장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후에 로드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팀장님 설명 잘 들어보시고 중2 어머님께서는 잠깐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이크 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카로드 경시관 팀장을 맡고 있는 한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실전반 수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개강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반이 ST반이고, 그리고 이제 중급 이론반, SI반, 그리고 2차 이제 대상반, 중학교 2학년반, SG반이 있고, 그리고 지금 3월 달에 시작한 기본 이론반이 있습니다. S2반이라고 하는데 1학년들은 이제 6월 달부터는 SJ1이 되고 2학년들은 SJ2로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점은 이제 2차 반 같은 경우는 개강이 5월 22일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중급 이론반은 5월 27일, 5월 28일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그 관리 시스템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래너,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플래너,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계획하지 않은 것은 실패를 계획한 것과 같다. 이제 학생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래너를 저희가 학생들한테 입반하면 제공을 하고 있는데, 플래너에는 지금 보시면은 데일리 플랜이라고 해서 날짜를 적고 그 오늘 배운 내용 이제 세 과목씩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습 그리고 복습 과제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실전반 같은 경우는 복습을 이제 틀린 것만 위주로 하라고 하고 예습을 좀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는 이제 영역별로 해가지고 내용을 어떤 내용 간단하게 공부했는지와, 그리고 이제 문제에 어떤 문항 번호를 다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푼 것은 동그라미 치고 시간은 어느 정도 체크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 플래너는 보통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적거나 아니면 저쪽에 저희가 여기 1열, 2열, 3열이 있는데, 이제 3열 쪽에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 K모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10시에 수업이 끝나고 이동을 해서 플래너를 바로 작성을 하고, 이제 저쪽에 자습 시작 확인란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시고, 네, 끝날 때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학생의 실제 예시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실전반이라서 좀 간략하게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저희가 봤을 때 그 테스트를 보지 않으면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험을 봐야지 애들이 시험 좀 긴장을 하고 이제 학습량이 좀 채워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험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는 주간 테스트, 위클리 테스트입니다.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변형하거나 어떤 조건을 변형하되, 이제 좀 학생들이 좀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난이도도 있고 해서 이제 80분 동안 12문항을 시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통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실전반인데, 이제 지난 작년부터 시작한 학생들 계속해서 주간 테스트 잘 본 학생들이 이제 올해도 지금 성적도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성적이라는 것은 이제 모의고사, 저희 모의고사 한 주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 그 성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성실성이 조금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클리 테스트 저희가 120점 만점인데 이제 80점 이하인 학생들은 이제 리뷰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월수금반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저희가 테스트를 보고 금요일 성적이 나가고, 이제 월요일 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재시험을 보는데, 지금은 이제 파이널 기간이다 보니까 다른 시험으로 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 배정에 있어서는 이제 모의고사도 들어갔었고, 이제 파이널 기간에는, 그리고 먼슬리 테스트, 이것은 이제 총 복습 테스트라고 이제 총칭하고 있습니다. 중간 또는 기말에 보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고 있고, 요것을 토대로
지금 반배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파이널 기간에 이제 지금 재원생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데일리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널 기간에만 시행을 하는 거고 이제 각 영역에 오늘 만약에 3교시 배웠다. 대수, 조합, 기하 이렇게 배웠다라고 한다면 각 영역당 한 문제씩 해서 배운 내용을 시험 보는데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20분 동안 세문항을 보는 건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 이제 애들한테는 이제 설명할 때 너네 짜장면 시켜 먹어봤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좀 그런 철가방에 신속 정확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었는데 짜장면이 신속하게 배달되지 않으면은 먹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배달되지 않고 학원으로 배달된다면 너네가 먹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2시간 반 동안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또 K모 실전도 볼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정확하게 푸는 것, 또 빠르게 푸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데일리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보는데 틀리면은 집에를 못 가요. 이제 고칠 때까지. 이제 어제도 보면은 이제 빠르게 푸는 학생들 간혹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중요치 않냐.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근데 자기는 맞았다고 자꾸 채점해 달라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 어제는 주간 테스트가 있어서 2문항 봤었습니다. 근데 2문제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신속하게 푸는 것 중요하지만 어쨌든 답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해서 네, 자신감 있게 이제 오늘도 데일리 테스트 통과했다. 네, 그렇게 작은 성공 경험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실제 예시입니다. 저쪽 위클리 테스트에 보면은 저것은 사실은 2차 했던 학생들 서술도 굉장히 잘했고요. 그림도 작도도 잘했고 제가 기하 담당이라서 기하 시험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 리뷰 테스트는 이제 제 시험자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이제 시험 채점해 준 거였는데 이제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숫자를 변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그 문항 자체가 숫자를 변형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슬리 테스트, 이제 이거는 총 복습 테스트인데 학생들이 한 달 동안 배운 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루에 보통 4시간 넘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달 동안 배우면은 월수금 그리고 한 달이니까 꽤나 많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범위를 줄여주고자 예상 문제지를 좀 배부했었습니다. 배부하고 그 내용에서 같은 문제 또는 변형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일리 테스트 이거는 수요일날 봤습니다. 수요일날 이 대수 문항이 숫자를 하나 바꿨는데 통과한 학생이 한 번에 통과한 학생이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난이도가 수업 때는 이제 이해는 됐을지언정 자기가 복습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또 풀고 식도 잘 쓰고 해서 네, 저는 데일리 테스트 굉장히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선생님들이 전화 상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전화로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전화로 이제 목소리만 듣는 것과 이제 얼굴 보고 얼굴 뵙고 이제 면담하는 것도 다른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테스트 매번 보고 있고 그리고 성적 분석해서 평가한 내용을 이제 매주 이제 어머님들께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선생님들도 이렇게 교무실에서 이제 업무 보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분기별로 해서 어머님들 모시고 직접 이제 만나는 간담회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누구 어머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그 학생이 얼굴이 떠오르면서 수업 태도랑 이런 것도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적이랑. 그래서 조금 그렇게 간담회 할 때는 어머님들이 시간 좀 내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선생님마다 이제 방을 잡고 강의실을 잡고 이제 학생 이름을 적어 주시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김진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정진우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력이 다들 출중하십니다. 실력이 출중하시고 그리고 스터디 카페에서 지금 보면은 다들 이제 서서 학생들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 받고 손 들면은 이제 질문 받고 이제 관리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좀 열정과 실력이 겸비된 이제 강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업 관리에 대해서 네, 최선을 다하는 아카로도 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우선적으로 K모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아까 나눠드렸던 자료 중에 아마 과학 자료도 있을 거예요. 물리화학 설명회. 지난번에 했던 거 못 보셨던 분들 유튜브 가시면 볼 수 있으니까 과학 부분도 같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중2 어머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남아주시면 저희 홍 원장님께서 그 이후에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